한 주간 법조계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논쟁이 뜨거운데요.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논의할 때도 이 보안 수사권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보기에 이거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됐을 때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이제 보안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지금 지금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는 검사는 수사만 하고 검사는 이제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 경찰이 한다라는 개념인데,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이 수사 기소 분리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정해진 방침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끝나면은 이거를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감독하는 역할을 해온 건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미진한 부분, 이거를 검찰이 밝혀낸 적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사례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당장에 이제 고 김창민 영화 감독 사건, 폭행치사로 처음에 다뤄졌던 그 사건인데, 경찰이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 2번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상해치사, 그러니까 살인 의도는 없이 어떻게 때려서 다치게 해서 사망한 그런 혐의로 됐었는데, 검찰이 이걸 보안 수사를 했어요. 보안 수사 과정에서 뭘 했었냐면은 3천여 개에 달하는 이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고, 또 의료 전문가들한테 그 뇌 CT 사진 이런 것들을 감정을 시켜서 보니까는 이 폭행의 정도가 머리나 얼굴 부위에 직접적으로 가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살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결국 살인죄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많은 분들이 당시에 CCTV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어떤 정말 일면 의식도 없는 남자가 다가와서 뒤에서 여성을 이렇게 가격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묻지마 폭행 정도로 다뤄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게 살인 사건, 나아가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라까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에 그건 가해 남성의 DNA가 묻은 청바지를 가져왔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사건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하면 앞으로 누가 들여다보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여당에서 여러 보완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보완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은 없애되 보안 수사 요구권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두 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안 수사를 직접은 못하게 하고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실효성이 정말 없는 게,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경찰이 보안 수사를 뜻대로 안 해온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이 받아서 다시 또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와 보안 수사 요구가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수사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송치를 안 하고 경찰이 보기에 혐의가 없다 그래서 송치를 안 했을 경우에 검찰이 보기에 이거는 이 송치를 해야 될 사건 같다라고 한다면은 1회에 한해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이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핑퐁의 문제가 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3개월,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 경찰은 다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징계를 안 하면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에 실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용민 의원 그 피해자 관련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입니다. 네. 사실 범죄의 가장 강력한
큰 피해를 입은 게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러네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가 많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 300만 원인 이 변호사비를 한 번에 못 내서 카드를 분할을 해서 냈다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의 피해자가 어떻게 절차를 알고 일일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마 언론에 제보를 하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 문제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그렇고 이거 저는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헌법에 검찰의 보안수사 기능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보안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헌법상의 기관이다라는 게 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헌법에 영장 청구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을 이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장을 청구하라고는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수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안수사 권위라고는 하지만은 권리가 아니라 영장 신청이라든지 청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권한이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헌법상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법조계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